맑고 향기로운 내 고향 땅은 팔공산 바라보는 해 뜨는 거리. 그대와 나 여기서 꿈을 꾸었네. 아름답고 정다운 꿈을 꾸었네. 둘이서 걸어가는 희망의 거리. 능금꽃 피고 지는 사랑의 거리. 대구는 내 고향, 정다운 내 고향.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곡은 가수 패티김의 능금꽃 피는 고향인데요. 능금꽃 피는 고향 하면 바로 떠오르는 도시 대구죠. 예로부터 대구 사과, 대구 능금 하면은 맛 좋기로 유명한 대구의 대표적인 과일이었는데요. 새콤달콤한 대구 사과 이야기, 오늘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과의 고장 대구, 그 123년의 기록을 꺼내봅니다. 이곳은 사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 능금시장입니다. 여기저기 사과가 눈에 띄는데요. 지금 사과 분류 작업 중인데 올해 수확된 첫 사과입니다. 어디서 온 사과예요, 이거는? 예, 청송군에서 온 사과입니다. 지금은 대구 사과가 아니라 경북 사과가 판매되고 있지만 사실 능금시장은 예로부터 대구 사과를 대표하는 장소였습니다. 역사도 아주 깊습니다. 능금시장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 시장 형성이 돼서 그 당시에는 이 왜 시골의 촌장에 장사하듯이 마당에 이래 깔아놔놓고 이래 능금을 팔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 5년 전부터는 조그만하게 점포들이 하나, 두 개 생기기 시작해서 사과도 진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집 갖고 새끼를 꽈가 끈이 없으니까 그 여가 나무 상자에 넣어서 운송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우리 회원이 한 130여 개의 점포가 각종 사과 외에도 과일들이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점포입니다. 능금시장 안에서도 가장 오래된 점포.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이곳에서 얼마나 오래 계셨던 걸까요? 57, 8년 이래 됐어. 1965년도부터 이 사과를 종사했어. 반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사과와 함께 보냈습니다. 새빨갛던 청춘을 이곳에 바친 거죠. 이게 이제 옛날부터 이 사용하던 저울인데 한 40년, 40수년 됐을 길. 한 30대에서 이제 같이 사용했던 저울인데. 주인장의 머리에 내려앉은 세월처럼 그 시절 하루에도 몇백 번씩 사과를 올려놓던 저울에도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각처에서 일로 막 이제 사러 왔지. 서울서도 오고 저 뭐 광주 목포서도 오고 저 멀리는 저 전라남도 해남서도 오고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 안 사러 온 데가 없다고 보면 돼. 진짜로 바빴는 게 하면은 아침 새벽에 밥 먹고 나오면은 저녁이 늦게 끄죠. 어떨 때는 보면 밤 12시까지도 있었어.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눈코 뜰 새도 없이 정신없던 하루. 사과를 찾는 사람과 사과를 팔러 온 사람들로 능금시장은 늘 북적거렸습니다. 대구 사과를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은 사람은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니란 거죠. 옛날에는 뭐 많이 잘 됐지. 잘 됐으니 집도 사고 살았는 거 아이가. 하루에 한 차도 팔 때 있고 100개, 200개. 그 당시에는 사람 부딪혀서 못 다니는 만큼 그만큼 많았어, 사람들이. 많고 많은 도시 중에서 왜 대구에서만 유독 사과가 많이 나왔던 걸까요? 전국의 명성을 떨치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던 그 시절을 넘어 대구 사과의 가장 첫 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여러분은 대구 사과의 시작이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곳에는 대구 최초의 서양 사과나무 효시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사과하고 모양이 좀 다르죠? 관상용 사과로 보는 게 맞다고 하는데요. 너무 오래되어 정확한 품종을 알 순 없지만 이 사과나무에는 대구 시민을 위한 한 선교사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사과에서 열매가 맺히면 그걸로 살기도 조금 괜찮아지고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과나무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 사과나무가 지금 여기 여러분 눈앞에 있는 사과고요. 학생들이 이제 의석에 이 사과 농사를 짓는 학우들도 많고 부모님께서 그래서 이제 저희 사과에 대해서 발자취를 좀 알고자 체험 활동을 여기로 선택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먹는 사과 한 알이 거쳐온 123년의 기록. 그 최초의 시간에는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899년도에 동산병원을 설립한 존슨 선교사가 미국에서 서양 사과나무 3개 품종 수십여 그루를 들여와서 여기 청라언덕 선교사 주택 근처에 심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미주리종만 살아남아서 주민들에게 보급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대구를 사과나무 주산지로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병원을 설립하며 대구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고 싶었던 존슨 박사. 그가 가져온 사과나무는 대구 시민들에게 사과를 재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고 나중에는 대구를 사과의 도시로 만들게 된 시작이 된 겁니다. 1915년이 되면 경북 과물 동업조합이라고 것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사과를 아주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이게 되면서 1930년대에는 이제 일본이나 만주로 대구의 사과가 수출되는 그런 특징들도 보여주게 되죠. 동남아에서 대인기를 끌고 있는 경북의 능금. 사과의 품질 개량과 시비는 물론 과수원의 약재 살포도 고도로 발달해서 지금은 고성능 분무기로 약재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사과가 생산되니 그 시절 시장에 가지 않아도 도로에서 사과를 살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직매소도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생산량은 저희들이 전국에 한 80%가 넘었고 재배 면적은 한 70%가 넘었습니다. 60년대 또는 50년대 또는 40년대, 30년대는 우리나라의 산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농사, 작업, 농업. 그런데 대구 경북에는 사과라는 새로운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는 완전히 고소득의 산업이 대구 경북에 자리 잡고 예나 지금이나 과수 산업은 소득이 높고 그다음에 그 고용 효과도 크고 그래서 대구 경북은 사과로 인해서 경제적인 여유를 다른 지역보다는 특별하게 다르게 적어도 50년, 60년 동안 누릴 수가 있었죠. 그야말로 사과의 도시가 된 건데요. 호화롭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대구 사과를 소개하기 위해 만들었던 전단지입니다. 수작업으로 다 그린 작품이고요. 심지어 사과를 담던 상자 모양도 동그란 사과 모양입니다. 대구 능금이 전국의 능금의 어떤 대명사로 불려지던 그런 가장 전성기 시기에 지역에서 기술적인 거, 뭐 어떤 재배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 이제 모아서 이렇게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지를 발간을 했습니다. 매월 발간했는데 이게 거의 60년대까지 계속 매달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정 홍보물인데 70년대까지도 대구 사과가 특산품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70년대 이제 과자 광고지에도 아직 이제 사과와 관련된 그런 이제 자료들이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사과를 그냥 먹지 않고 젤리, 사탕, 음료와 같은 2차 생산품을 만들어 다양한 맛을 즐겼는데요. 사과가 메인이 되었던 대회도 있습니다. 해마다 10월이 되면은
사과를 중심으로 한 축제가 열리는데 그 중에서도 사과 먹기 대회가 있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누구나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외국인까지 참가했다. 대회 규정은 사과 15개를 7분 내에 먹어야 하는데 제한된 시간에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이 12개를 먹었다. 대구 지역의 대표 미인대회로 손꼽히던 능금아가씨 선발대회. 대구에 내노라 하던 미인들이라면 이 대회를 꼭 거쳤다고 하는데요. 사과의 인기를 반증하듯이 능금아가씨 대회도 매회 그 인기를 더했다고 합니다. 대구에는 사과를 많이 먹어서 미스 코리아에 미인이 많이 나온다. 그런 설도 있었고, 그러니까 미스 능금이 되면은 거기 또 미스 경북하고 선발이 같이 해서 전국 대회를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특혜도 있고, 또 우리가 조합에 채용도 되고 하니까 굉장히 그때 비율이 높았습니다. 대구에서도 뭐 TBC 방송이 사과 로고를 사용하고 또 일부 기업체에서도 사과를 로고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대구에서는 사과를 넣은 로고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구 하면 사과라는 이미지가 공식이 된 거죠. 특히 외부인들에게 비치는 대구의 이미지는 사과가 굉장하게 강렬하게 집혔죠. 그 대경연구원에서 2010년도 그때 외지인들에게 대구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조사를 했는데, 더위, 팔공산, 섬유와 함께 대표적인 대구의 도시 이미지로 손꼽힌 사과. 대구 시민들에게는 사과가 4위였지만 외지인들에게는 2위를 차지할 만큼 대구 사과의 명성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대구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축이 되었던 대구 사과. 그 흔적은 골목의 벽화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상격동 사과나무 이야기. 대구가 낳은 천재 화가 이인성이 이곳에서 몰래 작품 활동을 하면서 화가의 꿈을 채워나갔던 추억의 장소. 대구에서 사과는 단순히 먹는 과일에 그치지 않고 보고, 입고, 쓰고, 심지어는 예술 작품에 영감을 주는 뮤즈가 되었던 거죠. 대구는 그야말로 사과의 도시였는데요. 먹고, 보고, 입고, 생활의 모든 것들에서 사과는 빠질 수가 없었죠. 그런데 2022년 오늘 여러분은 대구 하면 사과가 바로 떠오르시나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축이었던 대구 사과가 역사의 뒤안길로 희미해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15일부터 개최되고 있는 문경 사과축제 현장입니다. 3년 만에 야외에 개최된 만큼 관람객들 얼굴에도 흥겨움이 가득한데요. 문경 사과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과가 있습니다. 바로 과즙이 풍부하고 장미향이 솔솔 나는 가몽사과입니다. 맛 좀 보고 가세요. 가몽이에요? 예, 가몽입니다. 맛있어요. 새콤달콤한 게 진짜 맛있어요, 가몽이. 맛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왔어요. 아, 대구에서 오셨어요? 네, 대구에서. 팔공산 사과도 좀 유명했는데 이제 문경 사과 축제라고 하니까 와봤는데요. 이 사과는 처음이에요. 저도 사과 좋아하는데 이 사과는 진짜 처음이에요. 문경시에서 재배되는 가몽사과는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의 사과입니다. 가몽사과 특유의 장미향은 한 번 맛본 사람도 다시 찾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데요. 과즙도 풍부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라고 합니다. 문경 사과는 1990년 무렵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면서 재배 면적도 많이 늘어나고 기술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재배 면적이 2,000헥타르에 연간 한 47,000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금년 사과 축제를 거듭하면은 가몽 사과가 더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대구에서도 신품종을 선보이고 전국의 사과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회부터 박람회까지 말이죠.
물론 지금은 사라진 행사들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80%가 넘었던 대구 사과. 그 많던 사과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대구는 이제 사과가 안 나오잖아. 북부 지역에 가야 되지 지금. 자꾸 올라가면서 이제 열대 자꾸 뚜와제니까요. 지구가 아무래도 기온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온난화 때문에 지금 사과 농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대구에? 지구온난화로 대구에서 사과를 재배하기 어려워진 걸까요? 대구는 기후온난화 때문에 사과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 영향은 아주 미미합니다. 아니, 대구 사과가 이렇게 그 쇠퇴해 간 것이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대구의 사과가 사라진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60년대에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의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1968년에 도시계획이 대구에서 적용이 되면 70년대 동구 쪽으로 가령 우리가 말하는 동대구역 일대가 완전히 개발되고 그 이후로까지 이제 도시계획이 진행이 되면 그 일대에 있었던 사과밭들 혹은 과수원들이 대거 이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향들이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도시 계획이 들어섭니다. 대구도 예외는 아니었죠. 새로운 길이 생기고 빌딩이 생기고 수많은 공업단지가 들어왔습니다. 이젠 대구가 사과의 도시가 아니라 섬유도시, 안경도시와 같은 공업도시가 된 거죠. 대구시 면적 70%에 달했던 사과 과수원은 대규모 공업단지와 아파트 단지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악재도 겹쳤는데요. 거기다가 1960년대 대구 사과들의 이제 주로 생산되었던 품종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홍옥인데 이 홍옥들의 그 수령, 나무의 수령들이 굉장히 이제 노후화되어지는 시기들입니다. 50년 이상이 되면 경제성이 없게 되는 거죠. 그 시기와 이제 한국의 산업화 시기가 맞물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사과 농사를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아직까지 대구 사과의 명맥을 잇고 있는 곳, 평광마을입니다. 마을 주민 90% 이상이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죠. 우이택 씨도 이곳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사과만 보고 살았다고 합니다. 전부 다 여기 뭐 30년 이상이 지금 뭐 제일 젊다 해봤자 50대라. 우리 집이 이거 3대째입니다. 내가 3대째 농사 짓고 있습니다. 3대째 이어온 사과 농사. 과수원 곳곳에 굵직한 나무들이 가득한데요. 이 사과나무가 이거 부사인데 이거 한 50년 가까이 돼 있어요. 이래 돼도 아직 사과가 잘 열리고 있잖아요. 수령이 5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큼지막한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입니다. 지금은 11월 수확을 앞두고 사과의 단맛을 채우는 시기라고 합니다. 바닥에 은박지를 깔아 아래까지 빛을 골고루 쐬어주는데요. 혹시 이런 노력 덕분에 평광동 사과가 살아남은 걸까요? 그 뭐 대구 사과가 안 된다 해서도 여기는 이 땅이 이제 사질토라 가지고 이거 물 빠짐이 좋고 이래서 이게 이제 모든 그 뭐 사과뿐 아니고 채소도 맛이죠. 여기 이 사질토에는 땅이 이 산세가 이제 이거 옆에 둘러싸 있고 기온 차가 심합니다. 온도가 대구하고 3, 4도 차이 나고 서울 온도하고 같으니까 여기는 사과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아이고 약물다. 아이고 아따 사과 안에 뭐 노릇장하게 꿀도 베이잖아 지금요. 노랗게 꿀이 올라온 평광동 사과. 그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아 맛있다. 물 많고 달고 한번 사봐요. 어디 내놔도 맛 갖고는 2등 안 합니다. 맛으로는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대구 사과. 맛이 보장되어 있으니 잃어버린 옛 명성을 되찾을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에서 지금 사과의 품종은 한 70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기후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뭐 이런 또 맛이라든가 이런 가지를 고려했을 때 새로운 그 맛의 어떤 풍미를 느끼게 하려면 결국 품종 개량들 이런 부분들 일정하게 좀 뒤따라되지 않을까. 대구 사과의 명성을 잇기 위해 새로운 품종 개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내곡동에 있는 한 과수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사과 품종을 시범으로 재배하고 있다는데요. 예, 이 사과는 루비에스 사과라고 최근에 많이 재배되고 있고 한 입에 먹을 수 있다고 해서 한입 사과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큰 사과와 맛과 모양은 똑같지만 크기가 작은 일명 한입 사과입니다. 크기가 작으니 학교 급식용, 케이크 장식용 등 활용도가 높은 사과 품종인데요. 재배도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루비에스 나무 장점은 빨리 성장을 해요. 예. 나무도 성장하고 일반 지주 때도 꼽지 않아도 바로 얘가 바로 땅에서 지탱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바람 많이 불어도 사과나무를 관리하기가 좀 쉽네, 그죠? 요거는 이제 거의 이제 수확 시기가 다 끝나고 지금은 이제 완숙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홍옥 사과 색깔하고 맛이 또 비슷합니다. 홍 색깔, 홍 냄새가 납니다. 작아도 사과의 맛은 그대로 있다네요. 이 사과의 장점은 이제 100g 미만이기 때문에 부사 400g에서 500g짜리는 1인이 한 개 다 먹기가 다 못 어렵거든요. 먹습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게 조금 소비자들이 먹고 남기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는. 이번에 소개할 사과는 색부터 눈에 확 띕니다. 사과의 색이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빛, 황금색을 띠는 사과인데요. 일본 나가노 현에서 품종이 등록이 되고 후지보다 약간 빠른 10월 상중순에 수확되는 그런 중만생종 사과입니다. 시나노 골드라고 불리는 이 사과는 노란빛이 특징입니다. 덕분에 황금 사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색이 참 예쁘죠? 뭐 사과 맛이 좀 다르겠네, 그죠? 수확 시기는 끝났지만 나무에 남겨두었던 황금 사과 하나를 따서 보여주는데요. 대체 어떤 맛일지 보기만 해서는 도무지 상상이 안 됩니다. 황금빛이 도는 만큼 특별한 맛이라도 숨겨져 있는 걸까요? 부산은 완전 단맛 위주로 나오고 이거는 약간 새콤달콤이 들어가서 좀 여성분들한테 좀 인기 있는 품종. 대구 사과의 명성을 되찾는 일,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는 것과 더불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 대구 사과는 123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와 문화를 전승 보존하고 대구 사과를 잊지 않고 시민들이 인식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 사과를 많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구 사과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해서 특화시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의 재배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그 명성을 잃지 않고 있는 대구 사과를 브랜드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보기에도 달콤함이 솔솔 풍기는 빵집에서 대구 사과의 미래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손님들이 지나치지 않고 꼭 하나씩 고르는 빵이 있습니다.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이 빵에는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 사과도 들어가서 되게 대구를 대표하는 빵이라고 저번에 주인님이 그 사장님이 얘기해 주셔서 한번 사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이 빵이 대구의 빵, 대빵입니다. 대구 빵의 브랜드 대빵입니다. 사과를 넣어 대구를 대표하는 빵 브랜드를 만든 겁니다. 이 대빵은 이 페스츄리 빵과 안에 우리 대구에서 유명한 사과를 응용해서 사과를 조림으로 만들어서 찹쌀의 쫀득한 맛과 페스츄리의 부드러운 맛으로 조화를 이루어 만든 제품입니다. 대빵은 대구 시내 동네 빵집이라면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데요.
대구 명품빵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만큼 맛과 명성 두 가지를 다 잡았습니다. 먼저 대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과를 준비해야겠죠. 껍질을 깎은 뒤 아삭한 과육을 잘게 다져줍니다. 사과가 갈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시 한 30분 동안 소금물에 담갔습니다. 바글바글 끓는 설탕물에 다진 사과를 넣고 졸여주는데요. 이때 과육이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씹었을 때 사과의 아삭하고 달콤한 맛이 남아있거든요. 사과를 졸였다면 이제 빵을 만들 차례입니다. 총 합해서 4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페스츄리고 여기 찹쌀과 사과를 섞은 거고 여기 또 크림입니다. 바삭한 페이스트리에 쫄깃한 찹쌀, 달콤하고 아삭한 사과조림,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크림까지 넣어줍니다. 페이스트리를 골고루 감싸주어야 사과가 새어나오지 않는데요. 꼼꼼히 페이스트리 반죽을 덮어주면 기본 과정은 끝! 오븐에서 페이스트리가 바싹하게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려주면 됩니다. 가장 설레이는 시간이죠. 빵이 봉긋하게 솟으며 고소하고 달콤한 향이 솔솔 나기 시작하면 오직 대구에서만 맛볼 수 있는 대빵이 완성됩니다. 동그란 모양의 반질반질한 페이스트리 껍질, 달콤한 속재료까지 대빵의 맛 느껴지시나요? 빵 하나에서 느껴지는 다채로운 맛의 향연, 향긋한 사과향까지 더해지니 출출한 오후 간식으로는 대빵만한 게 없다고 합니다. 빵 안에 사과를 넣은 게 되게 특색 있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네. 대구 사과를 이용한 더욱더 맛있고 다양한 빵들을 저는 많이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수많은 명물 가운데 여전히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는 사과가 있습니다. 그리운 추억과 함께 달콤한 맛도 기억하고 있죠. 대구 사과의 소중한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도록 오늘 저녁에는 사과 한 입 드셔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대구 사과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 발전시킬 것인가, 우리 자체 대구 경북의 이야기를 발굴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가 이제 지금 사과 단지가 지금 강원도까지 올라갔지만 그래도 대구 사과의 명맥은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대구 사과가 예전의 명성을 찾기 힘들겠지만은 대구 사과가 유명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